네, 간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던 미국 증시의 흐름들 짚어보셨습니다. 이어서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좀 개별적인 소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들, 그리고 K푸드와 관련해서 이제 반짝이 아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해상 운임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권미랑 캐스터입니다. 알려주시죠. 네,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개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NC소프트는 물적 분할을 결정해서 비상장 법인 2개를 설립하기로 했고요. 남양유업이 자사주 200억 원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두드러기약 바이오 시밀러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K푸드가 반짝 인기가 아니라 미국 수출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공급망 공포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가스전 탐사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먼저 NC소프트의 물적 분할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는 10월 1일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NCQA, NCIDS 등 비상장 신설회사 2곳을 세우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NCQA는 NC소프트의 품질 보증, QA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관리, 컴퓨터 운영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NCIDS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공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NC소프트는 8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NC소프트의 주가는 지난 2021년 2월 104만 8천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3년 넘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더욱더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3년 연속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NC소프트의 주가, 그리고 현재 일봉으로 보시면 여전히 역배열의 주가 차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종가는 18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사주 매입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이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는데요. 남양유업은 그간 경영권 분쟁 소송, 유업계의 경쟁 심화, 어려운 환경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악재 속에서 영업 전략 개선을 통해서 적자를 줄이는 등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 같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결정은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재고 차원이며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이행하고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양유업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당시에 바닥을 찍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점차 저점을 높여나가는 월봉 움직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점차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남양유업의 주가 어제 종가는 53만 1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품목 허가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천식, 두드러기 등에 쓰이는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인 옴니클로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옴니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옴니클로의 이 성분명은 오말리 주마비며 프로젝트명은 CT-P39입니다. 이 CT-P39는 세계적인 제약사 제넨테크와 노바티스가 개발한 항체 바이오 의약품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이 연초에 고점을 형성했었죠. 새해 첫 거래일의 고점으로 24만 1천 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 조정이었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1월장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곧바로 기록을 했었고요.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쭉 보여왔습니다. 주가는 이 17만 원 선에서 20만 원 선 사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는 17만 9천 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K푸드 소식입니다. 식품 외식 업계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보는 K푸드 열풍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 지사장은 지난 18일 한국 식품의 미국 수출 규모가 지금보다 5배 이상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수년 안에 현재 연 20억 달러 수출에서 100억 달러 수출로 수출 금액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될 텐데요.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풀무원 나소야를 제치고 미국에서 1위 김치 브랜드로 도약을 했고요. 아마존 프레시 납품 통계를 좀 분석해서 보면 김치를 먹는 소비자들 상당수가 미국 내에서 건강에 관심이 높은 고소득층의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상은 미국에 이어서 유럽 시장도 공략해서 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김치만으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2005년 농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첫 공장을 완공했었고 CJ제일제당은 현지 기업을 처음으로 인수합병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후에 20년간 신라면과 비비고, 만두 등을 앞세워서 까다로운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K푸드의 부상을 이끌어왔는데요. 특히 농심은 라틴계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미국 히스패닉과 멕시코 본토의 라틴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농심, CJ제일제당, SPC 삼립, 파리바게트를 갖고 있죠. 삼양식품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삼양식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1만 8천 원 선에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점상 기록한 이후 계속된 주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만 원 선 도달 이후에는 주가 좀 부담을 겪으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5일선이 완만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는 67만 원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팬데믹 시기 불거졌던 공급망 문제가 재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4일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상 운임이 상승하면서 팬데믹 시기처럼 물품 공급 부족과 지연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까지 평균 해상 운임은 지난해 10월 ETU당 1,200달러에서 최근에 7,000달러로 상승한 모습인데요. 2,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했던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상하이에서 뉴욕까지의 운임은 각각 6,700달러, 8,0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정보업체 제네타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운임 상승에 대해서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라며 추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량 부족, 각국 노동자들의 파업 등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는 HMM, 페노션, 또 어제 움직였었던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대한해운 등의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관련한 장관의 발언인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제도를 구비하고 여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12월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 참석차 박미한 안 장관은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나온 물리탐사 자료를 보면 탐사는 해봐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검증도 충분히 받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어 지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는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라면서 희토류 등 자원 문제 때문에 자국 영해에 내 이런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우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발견된 유망 구조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탐사 시추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가 발표한 것처럼 여러 복수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실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에서는 이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통상 현안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주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GS, SK, 동방, DK락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